안녕하세요. MK김 사진아카데미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실은 사진 용어라 하면 모든 분들이 막 이런다고요. 너무 어렵다고. 되도록이면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소입니다. 화소.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스마트폰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거나 이러면 광고 이렇게 보시면 1600만 화소, 고화질, 사진 촬영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화소는 디지털 이미지 최소 단위인데요. 사각형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이크, 여러분들 아시죠? 모자이크를 가까이서 보면 사각형 점 구성에 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소가 많을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진, 이 사진을 어느 부분을 되게 확대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각형으로 이렇게 점선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얘가 화소입니다. 그거 픽셀인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화소와 픽셀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스마트폰 카메라 체인지 했을 때도 훨씬 더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되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거는 5개, 어떤 거는 카메라가 3개, 어떤 거는 카메라가 2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제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는 뭘까요? 트리플인가요? 듀얼인가요? 저는 듀얼이고요. 올피디가 갖고 있는 건 트리플이에요. 저거보다 버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는 처음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나올 때는요. 카메라가 광각 기준으로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만, 후면 카메라 하나, 전면부에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멀리 있는 사물을 클로즈업 할 때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화질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발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앞으로 다가가가지고 클롭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 단점이었어요. 렌즈를 교환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강을 시킨 거예요. 화질도 되도록이면 저하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망원, 초광각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듀얼 카메라는 카메라에 망원, 광각, 기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트리플 카메라는 망원, 광각, 초광각 렌즈가 탑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화질 저하를 갖지 않고 사진 이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DSLR 싫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이제 성능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들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광각과 광학 비슷해서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예, 다릅니다. 아까 제가 트리플에서도 얘기했지만 망원, 그 다음에 광각, 초광각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화각을 뜻합니다. 화각. 화각이라는 보이는 범위. 우리가 사물이 보이는 범위를 아주 쉽게 말하면 화각이라고 하고, 여기에 초점거리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거는 빼고 어쨌건 보이는, 얼마만큼 보이는지. 그죠? 그래서 초광각은 실은 123도 이상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0도? 123도, 되게 많은 넓이를 볼 수가 있고, 광각은
표준 계열, 우리가 인간이 눈에 볼 수 있는 화각이 45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5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거를 광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도보다 좁게 보이고 클로즈업 될 수 있는 거, 크게 보이는 거를 망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망원은 멀리 있는 거를 클로즈업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망원을 보여주는 방식이 디지털 줌 방식과 광학 줌 방식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디지털 방식은 화소를 자르면서 우리가 드래그 할 때마다 화소가 잘리면서 크게 보여주고 그 대신 화질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광학 줌은 렌즈를 통해서 멀리 있는 것들을 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소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렵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HDR입니다. 생소하다고요? 아니요, 선생님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요, HDR이 다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폰은 내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나온 갤럭시라든가 봤더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AI가 들어가서 있나 봐요.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요즘은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니? HDR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노을 지는 바닷가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나를 되게 이쁘게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나를 맞췄더니 노을은 날아가 버렸어. 노을은 하얗게 떨어져 가지고 배경이 노을색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러면 노을에 맞춰야 되겠어. 노을을 맞췄지 나는 새카맣게 떨어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HDR은 그런 경우에 나도 조금 표현되고 노을도 색이 표현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비가 돼요. 한쪽에는 되게 밝고 한쪽은 어둡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게 많죠. 빛의 양의 차이가 되게 많을 때는 우리가 적정 노출이라는 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HDR 기능은 그 적정 노출의 중간값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노을에서 나한테 일단은 터치를 해서 나의 기본 노출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배경이 안 날아가기 위해서 얘가 어둡게 한 컷을 또 찍어줘요. 그리고 나보다 더 밝은 것도 하나 더 찍어줘요. 그래서 세 가지의 빛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값이 생기는 거예요. 밝은 거, 어두운 거에 중간값이 생기니까 색상이 되게 풍부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노을도 나오고 나의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HDR은 어떨 때 많이 쓰면 역광, 그리고 뭐 바닷가, 여름에 그럴 때, 그리고 대비가 많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이 왜 우리가 확산광이라고 해서 되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빛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질 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 얘를 찍으면서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유는 얘가 세 컷을 찍잖아요. 세 장을 찍고 합쳐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 장 찍을 때 찍으면서 움직여 버리면.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사물한테는 유리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물한테는 블러가 생기거든요.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좀 어려우셨죠? 어렵습니다. 화소, HDR, 사진 용어가 생소해서 다들 어려워해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오늘 이런 거 배웠었구나 했던 기억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저희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곧 용어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 강의는 매주 화요일 업로드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